할아버지와 손자의 시간여행 8화. 시간을 여행하는 두 사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여행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되돌릴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으며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하지만 어떤 순간의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멈춘 것처럼, 고여있는 호수처럼 그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여행은 그 멈춘 시간을 찾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구본이 천천히 회전합니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여행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춥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이동해 왔습니다. 더 나은 땅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혹은 그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여행은 생존이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된 순간 여행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시대마다 여행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1부 과거의 여행. 1965년의 여행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고 취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고 각오였습니다. 25세 청년은 공장 바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흘린 땀방울은 언제나 같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벽에 붙은 부산바다 포스터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사진 속에서도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 소리를 상상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기차표와 숙박비는 그의 월급 대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 돈으로 집에 보태라. 바다는 사진으로 봐도 충분하다. 하지만 청년은 알았습니다. 사진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직접 가서, 직접 서서, 직접 숨 쉬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6달 동안 자신을 줄였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자리를 피하고 점심을 어머니의 주먹밥으로 대신했습니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지나갔지만 저금통 속 동전의 무게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저금통을 열던 날 그는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냈다는 사실 때문에. 출발 당일 새벽 서울역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전기 기관차는 천천히 숨을 내뿜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열차는 느렸습니다. 너무 느려서 창밖 풍경 하나하나가 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사람들은 말을 걸었습니다. 계란을 건네고 김밥을 나누고 이유 없는 친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절의 여행은 혼자 떠났지만 혼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처음 보이던 순간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랫도록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6달의 전략과 12시간의 기차는 모두 의미를 얻었습니다. 숙소는 없었습니다. 만실이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그는 역 벤치에 앉아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낯선 중년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네. 그날 밤 그는 타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온기를 배웠습니다. 계획은 모두 어긋났지만 기억은 완벽해졌습니다. 제2부 현재의 여행. 2025년의 여행은 빠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운 채 손가락 몇 번으로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합니다. 리뷰는 충분하고 사진은 넘쳐납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장소를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어떤 감정은 미리 소진됩니다. 놀람도, 긴장도, 기대도 줄어듭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에는 지도도 일정표도 없습니다. 기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차 안에서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 풍경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멀어질수록 민준의 마음도 느려졌습니다. 무인역에 내렸을 때 민주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길은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다. 그들은 길을 잃었고 사람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민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필터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숙소는 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은 열렸습니다. 아궁이 불 앞에서 나눈 저녁, 말없이 함께한 노동, 산중턱 바위 위에서의 침묵,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꼭 말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함께 침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을. 별이 쏟아지는 밤, 민주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이 오래 남겠구나 라는 예감을 가졌습니다. 제3부 미래의 여행. 시간은 흘러 민주는 어른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길잡이가 됩니다. 2045년의 세상은 더욱 빠릅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여행은 버튼 하나로 끝납니다. 하지만 민주는 기차를 선택합니다. 아들 준서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함께 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들은 예전의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구멍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민준을 기억합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산중턱 바위에 앉아 민주는 회중 시계를 꺼냅니다. 시계는 오후 3시 42분에 멈춰 있습니다. 고장난 거예요?
아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멈춘 거야. 그 순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성공도,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침묵하며 같은 풍경을 바라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다시 감습니다. 과거를 박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을 현재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엔딩. 계속되는 여행.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며 계속됩니다. 도착 시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는 또 자신의 시계를 멈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 앞에서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